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목요일의 뉴지스탁 마감 시황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강달러가 이에 따라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이란을 중심으로 중동 지역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어서 유가 상승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MSCI 신흥국 지수 내 한국 비중 축소 등으로 외국인들의 한국 주식시장 이탈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25.09포인트 내린 2067.69, 코스닥 지수는 12.01포인트 내린 717.59,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9원 오른 1191.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4,101억 원, 기관이 373억 원어치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4,679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1,979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은 1,712억 원, 기관은 194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위안화 약세의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위안화가 약세를 재개하니까 우리 국내 증시가 약세를 보였고 그럼으로써 달러를 사야 되는 이유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한 외환 딜러는 1,200원 정도 가야 다시 레벨 조정이 나타날 것으로 본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파웨이와 70개 계열사를 이른바 엔티티 리스트에 편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기업이 파웨이와 그 계열사의 부품 등을 판매하기 위해선 정부로부터 따로 면허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파웨이의 미국 기업 부품 구매가 더 어렵게 하는 조처가 내려진 것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정보통신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국가 안보 위험이 있는 기업이 제조한 통신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입니다.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가 글로벌 증시의 대세 하락 추세가 이미 시작됐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2007년 당시 아이슬란드가 파산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면서 불과 몇 주 뒤에 베어스턴스와 노던럭이 잇따라 파산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나서 모두가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됐다면서 약세장은 지켜보지 않는 사이에 시작된다고 로저스는 강조했습니다. 그는 주식 하락장이 이미 시작된다고 본다면서 라트비아,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터키, 인도, 인도네시아 등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악화로 양국 경제 지표가 모두 부진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선물 시장에서도 연준이 금리를 두세 차례 올해 인하할 것으로 믿고 있는 것으로 분석 결과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다우존스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은 올해 두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을 27%, 세 차례 금리 인하는 6.8%로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 선물 시장 쪽에서는 현재 경제 상황을 실제보다 더 나쁘게 보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특징 종목입니다. 샘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국제 대도 가격 하락 시 원가 절감이 기대되면서 8.62% 상승 마감했습니다. FST.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 확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면서 9.62% 상승 마감했습니다. R서포트.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00% 증가했습니다. 8.85%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렌텍. 대규모 흑자 전환에 삼성 AR 글래스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12.42% 상승 마감했습니다. 예스24. 1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국내 안팎 환경이 무척 좋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국내 시장을 보는 시각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관망하시면서 조심조심 주식시장을 바라다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IMF 한국 미션 단장이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쓴소리를 했습니다. 최저임금이 2년 동안 30%가량 인상되면 그 어떤 나라의 경제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한국 경제가 펀더멘털은 강하지만 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다면서 확장적인 재정 정책과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펴야 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행이 지금보다 기준금리를 더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최대 위협으로는 장기 성장성 저하를 꼽기도 했는데 이러한 문제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경제구조 개혁과 교육 시스템을 바꿔야만 한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노동개혁은 유연성과 안정성을 함께 높이는 방향으로, 상품시장 개혁은 규제 완화 등을 통해서 서비스 시장 개방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만 하고, 교육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모든 아이들이 낮에 학교에 갔다가 저녁에까지 사교육을 받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현실이 되고 있는데 지금의 한국 교육 시스템으로는 준비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국내 경제가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정부의 발빠른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 아쉬운 요즘인 것 같습니다. 5월 16일 목요일에 뉴지스탁 마감 시황 뉴스였습니다.